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오제시입니다. 서정주고요. 저는 앞서 대학 또 시민 교육으로서 리빙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기업의 리빙랩 교육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이는 전 세계 한 30여 개국의 현지 법인 또 연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약을 중심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헬스케어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만들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는 약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한 10,000여 명의 직원이 지금 소개드릴 내용과 유사한 활동들을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에자이의 기업 철학과 이런 활동에 대한 배경 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나우 사회혁신 랩을 만들어서 왜 리빙랩 플랫폼, 리빙랩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자이 내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만든 솔루션들, 또 외부에서 같이 공감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소이랩이라는 리빙랩 교육을 하는 팀과 함께 그 히아라고 HHC 드리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철학입니다. 모든 조직은 인재상을 가지고 있죠. 그 에자이의 인재상은 여기 계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에요. 그 앞에도 써 있지만 나이팅게일은 1855년도에 사망률이 40%대에 이르던 병원에 가서 3개월 만에 저런 혁신 활동을 통해 사망률을 2%로 줄입니다. 보시면 위생체계, 운영체계를 만들고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는데요. 그 나이팅게일이 중학교 수학 교과서의 통계학자로 나옵니다. 물론 보건의료 쪽으로 유명한 역사적 그 사회혁신가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통합적인 접근으로 이런 이제 과업을 이루어냈고, 에자이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나이팅게일과 같은 메디코 소사이에탈 이노베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관에 있는 에자이 기업 철학을 실제 정관 텍스트를 보여드리려고 조금 가져왔는데요. 2년 전에 조금 바꿨어요. 철학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좀 구체화되고 이제 비전이 좀 추가됐는데, 원래는 환자와 그 가족을 최우선시하고 그들과 공감을 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 더 피플이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환자고 우리 모두는 다 환자의 가족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최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한다로 회사의 슬로건과 어떤 미션, 비전을 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우려, 걱정, 근심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또 건강 격차를 줄이는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매출보다 더 중요하다. 그 순서를 우선시한다라는 걸 적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제 이바지하겠다라는 걸 적어주고, 이제 정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최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며 지지한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근심, 걱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건강 격차 또 의료 격차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정하고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리네요. 근데 이런 활동들의 바탕에는 지식창조 이론이라는 이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교수는 많은 논문에서 인용된 이제 지식창조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언들을 사회에 하고 이분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끼 모델이라고 그래서 디자인 띵킹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디자인 띵킹보다 사실은 먼저 소개되고 디자인 띵킹이 체계화될 때 이제 새끼 모델이 활용되기도 했었던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요. SECI 해서 이제 유사한 과정이지만 소셜라이제이션을 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서 얻은 암묵지를 조직 내에서 엑스터널라이제이션을 해서 형식지로 만들고, 그렇게 컨비네이션을 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또 아이디에이션 한 솔루션을 다시
사용자에게 가져가서 인터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만들고 지식을 축적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만여 명 에자이의 모든 직원들은 근무 시간의 1%를 현장에 나가서 공감 활동을 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2001년도 7월에 이제 에자이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HHC 매니저라고 이제 한 명씩 각 나라에 있어요. 그 조직 철학을 내재화시키는, 이제 정신 훈련을 시키는 역할인데, 직원들이 되게 귀찮아해요. 계속 밖에 나가라, 공감을 해서 보고서를 써라, 뭐 뭘 느꼈는지 와서 얘기를 해라 하니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병원에 가라 그러고 요양원에 가라 그러고 뭘 뇌전증 어머니를 만나라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귀찮아하죠. 근데 해를 거듭하면서 직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왼쪽 상단에 계신 분이 경도 인지장애라고 그 치매 전 단계인데요. 어르신이세요. 그 이날 이제 몇 분을 모시고 공감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로봇을 만드는 전문가도 앞에 계셨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시는 활동가도 계셨고, 또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전문가들 앞에서 또 같이 공동 창출하는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본인의 얘기를, 나는 요양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1인 가구셨어요. 홀로 사시는 어머니신데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어젯밤에 잠이 안 왔다.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전문가, 뭐 돌봄 활동가, 또 기업에 계시는 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동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공동 창출을 하려면 필요나 욕구에 대해서 공동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동시에 가지는 것이 솔루션을 만드는 단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배경으로 기업사회혁신이라는 부서는 한 3년 전쯤에 만들었고, 그 즈음 이제 나우 사회혁신 랩을 외부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형화했는데요. 전문 조직들과도 소통하고 또 이제 중간 조직들과도 같이 활동하고, 하지만 이제 시민사회 조직들이랑 가장 밀접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우라고 나를 있게 하는 우리 활동을 이제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사회, 또 지역 공동체, 또 환자 그룹들, 이런 분들과 같이 문화예술 활동, 음악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극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룹들, 환자 그룹들, 뭐 재난을 겪은 그룹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돌봄이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나우 사회혁신 랩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와 같이 하는 리빙랩 기반의 그 사용자 중심의 공동 창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국 에자이 내에서 이제 HHC 드리븐 이노베이션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5년도에 실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본인의 업적 평가에 KPI로 들어가요. 그 가장 기업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나의 업무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움직이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실제 태도와 생각이 바뀌는 계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KPI 모든 직원들이 솔루션 비즈니스 개발이라고 해서 공감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쓰고 공감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쓰면 meet expectation을 주고, 사내 공모전에서 당선되면 far exceed expectation으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사용자 중심 공감 활동, 또 솔루션 창출 활동에 대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서 내부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또 새끼 모델이 좀 더 친근하게 우리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신입사원 교육, 또 승진자 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새끼 모델의 이제 나선형 그 스파이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런 지식들이 그
암묵지와 형식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 어떤 의료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들이 이렇게 확장돼서 상승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까 HHC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공감 활동을 전 직원이 진행하고, 또 새끼 워크숍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내부에서 이 새끼 워크숍을 환자를 모시기도 하고 현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툴킷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제 그런 워크숍을 해서 솔루션을 상상해 보고, 실현화되는 솔루션은 정말 적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귀 속에 마음 속에 남는 환자들의 목소리는 오래 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진행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 그 애자의 본사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모여서 이제 이런 이니시에이티브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같이 축하를 합니다. 이건 실제 2022년도 1년 동안 애자의 직원들이 주제로 삼았던 본인의 활동들 내용이에요. 그 치매 환자들의 뭐 복약 접근성 향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의료 현장에서 물론 사업과 직결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관심사로 이제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동일한 양식으로 공감 활동을 위한 계획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요. HHC 날리지 데이터베이스라는 웹사이트를 사내에 만들어서 이걸 올리면 이제 자동 그 트랜슬레이터가 번역이 돼서 전 세계, 멕시코에서는 어떤 활동이 진행됐는지 디멘시아 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HHC 날리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갖춰놓고 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이 코로나 때는 이제 그 전에는 뭐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만 하다 그 공감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에서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영상 제작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공감을 위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툴킷인데요. 그래서 소셜라이제이션, 엑스터널라이제이션, 컨비네이션에 대한 툴킷을 이 디자인 띵킹 툴킷이랑 유사하지만 애자이에서 진행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환자 중심 공감 활동을 실제 해보고 수정하고 엠베서더들을 전국에서 한 10명 정도 뽑아서 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툴킷을 바탕으로 그동안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해왔고, 이제 환자에 대한 것, 이해관계자에 대한 것, 또 도구,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솔루션들을 만들고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활동들을 교육하고, 또 엑스터널라이제이션에서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서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또 그 고객들, 환자들이 어떤 베네핏을 원하고 또 어떤 불만이 있고 그걸 해결하고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이제 페이션 프로파일, 그리고 또 가치 맵을 만들어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같이 디자인해보는. 그래서 컨비네이션 툴킷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뭐 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그 애자이에 맞게 HHC 미션과 HHC 임팩트를 넣어서 이제 요 템플릿을 만들었고, 저희가 공모전을 1년에 2번 하는데 이 템플릿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0일 날 이제 심사를 한번 했는데 한 60명 정도의 직원이 12개 아이디어로 참관을 했고, 아니 신청을 했고, 이제 1개 아이디어가 수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프로젝트를 하려니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로 만들 거냐 어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 프로젝트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이게 혁신 활동은 무엇이고, 또 프로젝트 팀은 무엇이고, 뭐 솔루션을 하고 그래서 분사를 시켜줄 거냐 말 거냐, 인센티브는 얼마 줄 거냐, 영업을 하다가 내근에 오면 월급은 어떻게 바뀌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할 지점들이 많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규정도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HHC 활동은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본인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공모전에 응모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근데 나 정말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팀이라는 건 이게 비즈니스 타당성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 한 팀이 프로젝트 팀 리뷰 중에 있고, 저희 비즈니스랑 전혀 상관없는 일형 당뇨 관련된 어떤 솔루션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법률 자문 받고 있습니다. 잘 되면 그 한국 애자이의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 그 종류에 아마 그런 게 들어가서 새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자 등록의 사업 목적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근데 바꿀 때 저희는 또 그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걸 설득해야 되고 이것들이 현재 비즈니스에 뭐 악영향을 미치진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솔루션들이 나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음식도 있고요. 또 무슨 인지 활동하는 도구도 있었고 이것들이 모두 다 지속 가능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아예 비즈니스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플레이 에이드 키트라는 건 이제 어린이들이랑 활동을 해보다가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놀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31조에 보면 어린이는 놀 권리, 레저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 있는 아이들의 놀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래서 1, 2 뭐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펀딩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로서 이거를 이제 전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같이 개발했던 스타트업이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요걸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서 SDG 관련 교육하는 교재로 플레이드 키트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건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맛있죠 염이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입맛풀이라는 회사랑 같이 갑상선암을 겪었던 직원의 제안으로 그 방사선 치료하기 전후에 그 저요오드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간장부터 새로 만들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해서 저요오드식 메뉴를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지금 이 입맛풀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뭐 ROI라고 하죠. 그 수익이 돌아올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이건 세상에 필요한 제품이고 또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세상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로는 ROI를 얻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될 수 있으면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것도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좋은 솔루션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전국의 한 4, 50분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인지활동 도구로서 컬러링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 이야기, 같이 갔던 어떤 놀던 현장 이야기, 그래서 이 발표회 같은 거를 했는데 본인 이야기가 담긴 책이 본인의 이름과 나와서 지금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어요. 4권 총 있는데 그 어르신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식들한테 자랑하시면서 지금 한 10,000여 권 정도 팔렸어요. 저희가 아주 조금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다 해도 뭐 200~300만 원 정도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건 지속 가능하게 치매 안심센터나 그런 돌봄센터에서 구매해주고 계신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실제 그 기관의 활동가들 현장에서 같이 뭔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 Empower People to Live Their Fullest Life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기업 철학에 있는 그 미션인데요. 그걸 더 이제 좀 쉽게 해석해서 나다운 일상을 만드는 즐거운 시도라고 해서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자들과 같이 공감하며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가족이거나 또 어르신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거의 섭외를 많이 했어요. 그냥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연구자도 계시고 주민도 계시고 뭐 의료사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이랩이랑 쫀쫀하게 매일매일 논의하면서 이제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있고 또 공감하는 과정, 또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공동 생산될 수 있는
과정들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고령화와 치매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연결을 하고 또 같이 액팅을 해서 임팩트를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히아로라고 이제 그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이름을 칭했는데요. 히아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여러 그 강사진들을 모셨어요. 일본에서도 모시고 또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치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특강과 워크숍도 있고 그래서 대중한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여기 있는 교육과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참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희아는 그냥 애자이가 혼자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 같이 하던 네트워크의 파트너들 기관들이 같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공감 활동도 거기 함께 오시는 히아로가 활동하는 현장과 연계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고령화 문제 또 치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현장들은 이제 성미산 마을 돌봄 리빙랩이라던가 또 이제 그 리빙랩의 청춘살롱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제 그 치매 리빙랩이라고 그래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제 리빙랩 체결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하면서 한계점이나 어려운 점 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그 공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 창출하는 그 사용자들이 의견을 주는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서 같이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 창출하시는 분들이랑 사용자와 공동의 공감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으로 공동 창출하는 방법론 물론 중요하고요. 또 조직화된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이제 사용자 조직과의 연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민 역량 강화로서의 리빙랩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시민들이 돌봄의 주체, 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시민으로서의 철학과 어떤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빙랩에서 또 지속적으로 그 나온 솔루션들이 계속 가치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 창출도 중요하지만 공동 생산,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유사한 말이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들과도 연결된 공동의 전환 의식을 가지고 연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